두 개의 태양, 이인자의 반란, 무시무시한 얘기들, 험악한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합당에 쪼개진 여당.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특히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인자의 반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가 정 대표를 직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괴롭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식은땀이 다 납니다.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있는 면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2, 3인자의 반란.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정청래 대표 지금 면전에서 나왔는데, 자, 전수미 대변인 오늘 모셨는데 또 정청래 대표 체제 대변인 아닙니까? 네. 저 자리에 계셨죠? 네, 이현주 최고 말하는 거 다 들으셨겠네요? 네, 다 직관했습니다. 직관했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 바로 직전에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개 회의를 9시부터 하는데 8시 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는요. 저희 의제가 10개가 넘어서 의제 처리만 했고 합당이 히읗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해찬 우리 전 고모님께서 정말 당을 하나로 좀 만들고 떠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는데 갑자기 불의의 습격을 받은 거죠. 불의의 습격이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깔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합당 얘기를 하면서 인민, 민주주의, 그다음에 로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로마. 과연 합당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랑 상도이잖아요. 예. 아니 당 대표를 누가 뽑았으니까 당원들이 뽑았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그런 당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과연 이걸 들은 당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있는 아마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고, 하려면 비공개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공개 자리에서는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의 사심을 가득 찬 그런 정치적인 욕망으로서 공개적 자리에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 굉장히 좀 안타깝고 내홍을 더 붉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이런 행위 다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수미 대변인의 직격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상도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합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 친청계 입장에서는 아니 이현주 최고가 이렇게까지 할 말이냐라는 굉장한 어떤 불쾌감을 전수미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하죠. 불구경이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당은 내부에서 한 잔불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고위원회를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이게 이제 활활 타오른다는 느낌. 그런데 이제까지 좀 약간 비판했지만 친청 쪽이 친명 쪽에서는 좀 그래도 자제를 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통령실이 당에 개입한다. 이런 비판을 들을까 봐서 자제를 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텔레그램 관련해서 미략, 타격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시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 간의 문자, 미략, 그렇죠. 합당은 미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친명 쪽인데 네.
이걸 그냥 비공개 회의에서 뭐 하는 말 가지고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죠. 아, 저 작정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로마 시대 뭐 2인자, 3인자들이 이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를 제거하고. 뭐 두 개의 태양인데 이제 태양 자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태양 비유도 사실은 맞지는 않죠. 뭐 민주국가에서 뭔 태양이 또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란이고 쿠데타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예.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아니 뭐 약간 긴가민가 했던 당원들이랄지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그래? 2, 3인자가 당 자체를 조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판을 엎으려고 하네. 아, 그럼 2인자는 정청래 대표, 3인자는 조국 대표다. 아니,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당 대표를 하고 다음 뭐 대선에서는 조국을 민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뭐 김어준과 합작품이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아, 이현주 최고 입장에서 이건 반란이다. 그렇죠. 돌아가는 어떠한 판을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현주 최고 입장에서는 이대로 뭐 이걸 절차 위배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들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겠다 하고 작심하고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파가 클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말에 굉장히 동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 달리. 그래서 이 판 자체가 굉장히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친명 친청이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대척 지점이 합당이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문정복 의원과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 대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에게 탓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친청계 문정복 의원 말도 심상치 않은데 김효은 대변인 지난 총선 치러서 잘 아시잖아요. 문정복 의원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모진 말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기억하라 계속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비명행사로 다 죽었잖아요. 이 말은 너네 자꾸 그러면 너네도 다 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실 타 당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저도 화들짝 놀랐던 것이 당시 최민희 의원이 움직이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제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선거 국면을 앞두고서는 좀 격한 언행이 오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타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선거공학적으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의석수는 좀 적지만 호남에서 또 돌풍을 일으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당을 해서 좀 호남에서 후보들을 낼 부분을 좀 내고 서로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꺼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첫 선거는 민주당에게 당연히 유리한 선거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깔아놓는 그런 작업으로 이 친명계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합당의 갈등과 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합당의 시점과 방식은 논란이 크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최소한의 논의와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수석 총리도 이런 식의 어떤 합당의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 밝힌 셈인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멈춰라 하고 있지만 친청계와 정청래 대표는 안 멈춘다라는 입장입니다. 2, 3인자의 반란 얘기 나왔고 이렇게 모진말하는 사람들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대통령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뭐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와도 뭐 사전 상의 없이 워낙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논란은 뭐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하고 이 발언의 수위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례적일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어서요. 물론 거기 계신 지도부 상대방 서로 간에도 상처지만 당원들도 이제 저렇게 논란이 확대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당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뭐 걱정은 하시겠죠. 근데 대통령은 입장은 있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집값 안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값 안정 정책을 비롯해서 뭐 창업 전략회의라든가 국정에 그냥 정신없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걸 뒷받침해야 될 여당이 예. 합당 이슈로 서로 이런 극한 갈등으로 가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좀 맥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여당이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 안정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실제 과거 실패의 경우에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대통령이 몸소 가장 선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 여당이 뒷받침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합당 이슈로 매몰이 돼서 대통령의 이런 이 결단과 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이런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대통령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 합당 논의는 고려해서 진행돼야 된다. 결국에 합당이란 것도 여당이 더 크게 하나가 돼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그게 오히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심화돼서 여당이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선거에도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냐라는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합당 논의가 지금 단계에서 중단될지 아니면 실제 정청래 대표 의지대로 결국 당원의 뜻을 물어서 통과될지 아직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이 절대 과제 앞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 문제, 그것도 역대 정부가 실패를 해서 두고두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던 이 사안을 대통령이 풀기 위해서 저렇게 매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나중에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전제해 놓고 합당 논의를 해야 합당의 취지도 살리고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지 결국에 지금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뭐 정청래 대표에게든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지도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조규현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총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합당을 하냐라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인데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이 대통령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심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거죠. 대통령 도우려고 이런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6.3 선거에서 이 민주당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방선거 압승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이제 담양 군수 선거에서 봤듯이 조혁당에게 저희가 이제 패배했던 사례가 있어요. 사실 민주당이 호남권 안에서는 조혁당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진하고 있다는 현상들을 다들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승리하는 건 약간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압승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일을 잃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승패 아니면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12명이 조혁당이 있는데 만약 조혁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라도 나온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됐을 때 조혁당의 승리가 더 많이 각별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패배가 더 각별하게 보일까요? 결국에는 조혁당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절대적인 압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정치적 공학적 계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 대변인 이거 다 대통령 잘 되라고 정 대표께서 합당하는 건데 네. 이은주 최고나 다른 분들은 왜 2인자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2인자의 반란이 많았거든요. 성공한 적도 있고 시도하다가 죽은 적도 있고 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2인자 반란이라는 겁니까? 워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당대표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정청래 당대표를 정청래 당대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당대표는 여전히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대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위치를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당대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면의 인식이 좀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각자 당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대로 공심이 있고 사심이 있을 텐데 지금 대표는 정청래 대표다. 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정청래의 민주당인 걸 좀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정청래 체제에서 어떻게 더 나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청래 민주당이다. 친문계의 책사 역할을 했었던 유시민 씨가 정청래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인석 총리에겐 책을 보라고 독서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예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뒤섞여 있어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것.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정청래 대표의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비 걸지 말고 이유를 대라. 이유가 없으니까 시비 거는 거다. 라며 친명계의 반발을 시비로 취급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연결실 때 앞으로 누구랑 상의하냐라고 울던데 울지 마라. 책에 다 있다. 책 봐라. 독서를 권유했습니다. 김혜훈 대변인께서 또 스타 강사였잖아요. EBS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잖아요. 독서가 중요하죠. 독서만한 선생님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책에 다 있다. 이런 또 격언이 있는데 자칫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김인석 총리가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쥔 한판 싸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합당을 두고도 지금 미묘하게 의견이 다른 듯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의 편을 탁 들면서 김 총리에게는 책 봐라. 독서를 권장. 책 봐라. 무슨 뜻일까요? 네, 우선 책 얘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네. 우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책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건 책도 안 보고 왔냐? 책도 안 보고 왔냐?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왜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도 안 보고 왔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 본류의 그 본 정신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책도 안 보고 왔냐라고 미리 좀 1대1 구도에서
먼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를 좀 뭐랄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면에서 좀 비판이다. 그렇죠. 또 그것을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본류는 이 친청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게 유시민 작가는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친청계가 잘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수차례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을 미루어 본다면은 이 1대1 구도에서 이 친청계는 그야말로 책대로 책 보고 와서 책의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노선이 확실하다. 유시민 작가는. 네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보고 오라는 것은 이 주류의 이 친청계의 이야기를 좀 잘 따라서 서포트를 같이 해주자라는 그런 우위에 있어서는 친청계의 손을 들어주는 저는 그런 발언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울지 말고 책 봐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총리직을 등한시하듯이 와서 눈물만 계속 쏟지 말고 본인의 할 일을 감정을 배제하고 이 국정 운영에 충실을 하라라는 다시 말하면은 이 당 내의 상황에는 참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원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책 봐라. 이게 자칫 김관선 변호사님 민주당의 어떤 전통 이 두 구도가 있잖아요. 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씨와 마찬가지로 뭐 문정복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어떤 그 친문 그룹. 에 속하고 이 친문 대 친명의 어떤 대결 구도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유시민 씨가 전형적인 친노 그룹 아니에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군과 적군이 이제 커밍하고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울지 말고 책 봐라는 얘기는 징징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이거 조국혁신당 통합을 위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명분 없이 징징대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군 적군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딱 나타났어요. 일단 정청래 아까 그 한 말씀 더 드리면 김민석 총리에다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지금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정청래를 지금 견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민석이한테 저렇게 직격을 하는 것은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의 말 못지않게 저 엄청 파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자체는 핑계하고 명분이었구나, 포장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기 아닙니까? 초기죠. 그 초기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더군다나 어떤 대통령과 상의 없이 밀어붙인다, 합당을. 그것은 뭔가 정치적인 사리사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좌시할 수가 없죠. 설사 대통령의 지론이 합당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벌써부터 약간 레임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청와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를 지지하는 세력,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 이게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열된 세력 가지고 가야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당대표를 정청래가 그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에다가 노골적으로 요구를 못 합니다. 만약 그게 노골적으로 사이드로 얘기했을 때 그게 발표가 돼버리고 누설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가장 이게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올해 8월 당대표 선거거든요. 근데 이 당대표 선거가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총선이 있잖아요. 공천권. 그럼 정청래 당대표가 8월에 당대표를 해버리면 당대표 당선이 돼버리면 친명에 줄 섰던 사람들도 다 정청래 대표한테 줄 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임기 얼마 1년 좀 지날 건데 그때쯤 가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당대표한테 줄을 서버리면 대통령은 임기 1년 좀 지나고 나서 레임덕이 바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제 그쪽, 그다음에 나머지 좀 청와대 쪽 친명
친청하면 이 정청래인데 청와대가 친청이니까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죠. 이거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거 만약에 아까 문정보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 봤지? 보고도 왜 이런 짓 하고 있어? 그건 정청래 당대표 되면 너희는 다 죽었다는 이 얘기예요. 비명 행사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이 합당이 어떻게 귀결될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의견들, 출연자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